자, 요거는 좀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연속 부분 최대합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 comA라고 하는 배열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comA 배열. 지금 comA라고 하는 배열이 선언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일단 선언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먼저 comA 배열에 이러한 값들을 쭉 누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얘기예요. 잠깐 여기로 돌아와서 요게 지금 A 배열에 있는 값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A 배열에 있는 값들인데 comA 배열에 여기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는 1, 그 다음은 요거와 요거를 누적한 마이너스 2, 요거와 요거를 누적한 2, 0, 8, 마이너스 1, 2, 5, 7, 6 이렇게 쭉 comA 배열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뭡니까? 결국은 comA의 I 값은 뭐예요? 이거는 0부터 i번째까지의 합이죠, 합. 항상 0은 이제 픽스 되어 있는 거죠. 0부터 i번째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일단 뭐는 구한 거야? 요거 합세의 어떤 최대값을 이거 하나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죠. 요거의 합을 또 구해야 되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요거 하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요.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면 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2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돼요? 요건 고정되어 있는 거야. 2에서 2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요거의 합이 나오겠지. 0에서 2를 빼면 요거의 합이 나오겠죠. 8에서 2를 빼면 요거의 합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다 여기까지의 합을 또 구할 수 있겠죠?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만 끝나서는 안 되죠.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요걸 또 다 구해야 되지, 그치? 이건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걸 픽스를 해놓고, 자, 요거는 이제 픽스 해놓고, 2에서 요 사각형의 합을 빼면 뭐가 나올까요? 4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아니다. 미안. 요거를 픽스 해놓는 거, 미안. 요걸 픽스 해놓는 겁니다. 착각했네요. 요거를 픽스 해놓고, 요거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은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이게 나오겠죠.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comA 배열 일단 처음에 한 번만 다 구해놓으면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 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비고 n제곱 첫 번째 방법보다는 공간 복잡도가 좀 올라가죠? comA 배열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comA 배열을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놓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모든 부분 합을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 comI-1 값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이 I 첨자라고 하는 건 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안쪽 포문이 돌 때 i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어떤 숫자 값이 쭉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게 comA 배열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 i-1, 여기 i-1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j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알겠죠? 이때 j가 여기고 i-2를 빼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요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j가 한 번 증가한 다음에 i-1을 빼면 또 어떤 값이 나올까요? 요거의 합이 나오겠죠. j가 또 이렇게 증가한 상태에서 i-1을 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합이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을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최대값을 계속 갱신시켜 나가고 맨 마지막에 이 맥스 값을 출력하면 연속 부분 최대값이 출력되겠죠. 알겠죠? 독특하지. 자, 이것도 역시 비고 n제곱이에요. 이거 n, 요 안쪽 이 for loop에서 n제곱 도니까 n제곱 플러스 n은 큰 최고차항만 선택하니까요. 비고 n제곱이죠. 이것도 역시. 어? 그렇죠.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의사 코드이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는 아니야. 나중에 이 품은 한번 걸러줘야 돼요, 사실은. 즉, i가 0일 때, if i가 0인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죠. C 언어에서 첨자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죠, 그죠? 따라서 i가 0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sum은 결국 뭐야? com ai가 되는 거예요. j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sum 요거 그대로 해주면 돼요. com a j인가요? com a i-1. 그러니까 우리가 i가 0인 경우에는 이거 처음에 최초로 이건 하나는 구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하나는 구해진 거니까 이걸 다시 또 뭐 com a 값을 가지고 빼서 뭐 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처음에는 이게 구해진 거니까 이 자체가 어떤 연속 부분 합이 되는 거, 연속 부분 합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연속 부분 합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 구하면서 최대값을 갱신시켜서 그걸 출력하면 되겠죠. 알겠죠? 이것도 비고 n제곱이다. 자, 요거 빠르게 한번 코딩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코드 블록 실행시키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한 다음에 연속 부분 최대 합이 00B 00이었죠? 아마 이게 여러분들 00B 00이 아마 있을 텐데 00B 00-1로 합시다. 00B 00-1 next finish. 이 연속 부분 최대합도 데이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일단 배열을 일단 만듭시다. int a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100만 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com a도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코딩을 해주면 되는데 비슷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int ij 해주고 n 필요하죠? scanf %d %n 받은 다음에 for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scanf 받아야 되겠죠? %d %a의 i 값을 쭉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입력이 끝났습니다.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일단 com a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for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그리고 com a i는 com a i-1 플러스 ai. 자,
자, 이렇게 해서 컴웨이 배열을 일단 완성만 시키면 그 다음에 얘를 잘 조정해서 이제 모든 부분 합수를 다 구할 수가 있죠. n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j는 i부터 j가 n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sum 배열 선언하지 않았네요. sum, int, sum 필요하고 그 다음에 sum은 0으로 초기화시키고 max 값은 마이너스 9,999로 초기화시키고요. sum, a, i 마이너스 a, i 마이너스 1 max sum 최종적으로 printf에서 max 값을 출력하면 되는데 이거 mac로 정의해 줘야 되죠, 그죠? 그죠? sharp define max x, y 그 다음에 괄호를 사정없이 치라고 했어요. x, y x, y 한 번 더 쳐주자. 자, 이렇게. 됐나요? 컴파일해서 확인해 볼까요? 아까 요거 안 했다, 그지? 응. if i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작은 경우야 뭐 없겠지만 그냥 뭐 안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sum은 a의 i 값으로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주면 되겠죠? 컴파일 채점 n제곱이니까 뭐 타임 리밋 에러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에? 거기서도 if는 써줘야 되고 여기에서 i가 0일 때 마이너스 그랬구나. 그러네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해주고 0 A 0으로 해주고요. 코드가 복잡하면 보기 안 좋으니까 1부터 하면 되겠죠? 부터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i는 0부터 1부터 작으면 네. 이런
이런 J에 대죠, 그죠? J 값이 항상 변하고, 그죠? 컴 A, I 마이너스 이런 고정되어 있잖아. 자, 컴파일. 자, 뭐 한 20개 이후부터는 이것이 이제 n 제곱이기 때문에 타임 리밋 에러가 뜰 거예요. 아마. 중간중간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연속 부분 최대합 그 비고 n제곱 알고리즘을 살펴봤고요. 하여튼 뭐 n제곱보다 시간 복잡도를 조금 낮추면 타임 리밋 에러 걸리는 것이 훨씬 덜 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분할 정복법 배우게 되면은요, n 로그 2n 짜리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비고 그 연속 부분 최대한 문제에 n 로그 2n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 하게 되면 또 한 30개까지는 잘 맞아요. 30개 이후부터 또 타임 리밋이 걸릴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비고 n 알고리즘을 써야 전체가 타임 리밋 없이 전체가 굿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할 정복법 한번 볼 텐데요. 이것도 뭐 연속 부분 최대합도 이 분할 정복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분 검색 이런 것들 다 분할 정복법 이용했던 거고, 또 퀵 정렬 같은 것들이 다 분할 정복법으로 한 거예요. 퀵 정렬도 우리가 어떻게 피복 값에 의해서 수열이 2분의 1로 나눠지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나누면서 합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법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하나 이상의 작은 사례로 분할한다. 작은 사례들을 각각 정복한다. 작은 사례가 충분히 작지 않으면 제를 이용해서 계속 디바이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디바이드 하다가 결국은 아주 쉬운 문제로 작아지게 되고, 그 쉬운 문제로 작아졌을 때, 아주 사소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사소한 문제를 푼 다음에 그 푼 해를 가지고 이제 역으로 점점 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인데, 이때 작은 사례에 대한 해답,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한 이 작은 사례의 해답을, 작은 사례에 대한 해답을 통합하여 원래 사례의 해답을 구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분할 정복이죠. 근데 필요하다면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할 정복법이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과정만 거쳐도 되는 대표적인 것이 퀵 정렬, 또 이분 검색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그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그런 대표적인 또 사례입니다. 퀵 정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퀵 정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냐면 디바이드 되면서 정복이 돼요. 그러니까 피복 값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디바이드 되거든요. 이게 정복이 되는 거야. 통합하면서 정복이 되는 게 아니고 피복 값이 제자리를 딱 찾으면서 반으로 쪼개져요. 그 다음에 다른 또 피복 값이 그 왼쪽 또는 오른쪽 부분 수열을 반으로 쪼개면서 제자리를 찾게 된단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쉬운 문제, 예를 들면 1에서 n까지의 합계를 구한다. 이거의 합계를 구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통합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sum n은 예를 들면 n 플러스 sum
n-1이다 라고 할 때 결국은 sum 10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10 플러스 다시 sum 9가 되고 9 플러스 다시 sum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결국은 2 플러스 sum 1이 되면서 얘가 사소한 문제 1이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1에서 1까지 합계는 뭐예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1이죠. 아주 사소한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 사소한 문제에 대한 해를 딱 구해줬어요. 이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줘야 돼? 리턴되면서 덧셈 해줘야 되죠. 그죠? 리턴하면서 덧셈 해줘야 돼. 쭉 덧셈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덧셈하면서 올라가야 돼. 이것이 바로 통합 과정이죠. 이러한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2, 3번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알겠죠? 그러나 이분 검색이나 퀵 정렬 같은 경우는 통합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디바이드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하향식 접근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탑다운 어프로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큰 문제에서 얘를 자꾸 자잘한 문제로 이게 내려가다 큰 문제에서 내려가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탑다운 접근 방법. 위에서 아래로. 요것도 잘게 나눠요, 이렇게. 탑다운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탑다운 접근 방법, 하향식 접근 방법이다. 종종 선생님이 그 예로 잘 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법고시나 이렇게 행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책들이 쫙 있습니다. 그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대표적인 공부 방법이죠.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그 사실이 전체의 어느 부분이 속하는지를 상당 매번 보는 그것이 결국 탑다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결국 뭐냐면 그 책을 매번 공부할 때마다 항상 목차를 봐요. 목차. 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외우고 있는 이 사실이 전체, 이 과목 전체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항상 목차를 뒤져가면서 봅니다. 탑다운 방식이에요. 예? 직소 퍼즐 있죠?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직소 퍼즐만 계속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바텀업이에요. 작은 것부터 점점 완성시켜 나간 것이 바텀업이라면 우리가 직소 퍼즐을 어떻게 해야 쉽게 풀 수 있어요? 직소 퍼즐 빨리 풀려면 완성된 그림을 봐야 된단 말이야.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이 작은 조각이 전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하면 더 빠르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탑다운이에요. 하향식 접근 방법이에요. 즉, 저것도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전체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전체 문제에서 작은 문제로. 이 문제를 또 작게. 이 문제를 작게. 이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바텀업 방식이 상당히 성취도가 나와요. 바텀업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굉장히 단편적인 사실만 자꾸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많죠. 시험 문제에 보면. 그러나 대학교 또는 대학원 또는 뭐 여러분들 고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공개는 조금 덜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분할 정복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문제가 이 피보나치 수열 문제입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기 배울 때 했었어요. 그죠? 피보나치 수열은 사실 0번째 항은 보통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0번째 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번째 항은 0이라고 보고 0, 1, 1,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0번째 항이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하여튼 0번째 항은 0, 1번째 항은 1로 두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러한 점화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재기로 할 때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점화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그 점화식을 그대로 사용해 가면서 함수를 정의했죠. 그래서 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n값.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0 또는 1을 그대로 리턴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교출하면서 그 최종적인 값을 리턴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이때 5번째 항을 구하고자 할 때 이게 재교출되는 과정입니다. 5번째 항이기 때문에 F, 피보3, 피보4 이런 식으로 쭉 재교출되죠.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구해진 거를 또 구해요. 이렇게 재교출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교출되죠. 여기서 1이 되고, 여기로 가서 여기서 0 되고, 여기서 리턴 되면서 1 되고, 이거를 더한 1 되고, 이거를 더한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로 가서 여기까지 갑니다. 리턴 되면서 0 되고, 리턴 되면서 1 되고, 플러스에서 1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요. 리턴 되면서 1 되고, 리턴 되면서 0 되고, 리턴 되면서 1 되고, 플러스에서 1 되고, 플러스에서 2 되고, 플러스에서 3 되고, 플러스에서 5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계산한 항을 중복돼서 또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2를 계산했거든요. 여기 이미 2라고 하는, 피보나치 3은 2라고 하는 걸 이미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과정을 또 거치네요. 여기 동일한 과정을 또 거치죠. 그죠? 여기서 또 동일하죠, 이거. 이거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여기도 동일하네요. 자, 상당히 이미 계산된 것을 또 계산하는 그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정복할 때는 혹시 내가 지금 재기적으로 코딩한 이 프로그램이 저러한 비효율적인 면은 혹시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채점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죠? 채점 해보면 타임 리밋 에러가 쫙 걸렸던 기억이 아마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첫 번째가 동적 계획법이고요. 자, 두 번째가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메모이제이션.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메모이제이션. 메모라이제이션이 아니고 메모이제이션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러한 비효율적인 면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는 건 값을 계산할 때 그 값을 배열에 저장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 배열에 저장된 값을 재사용하자라고 하는 전략이 바로 동적 계획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피보 5를 구한다. 이게 5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 1차원 배열을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0, 1, 2, 3, 4, 5 5번째 항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0번째 항이 있다라고 가정하니까 0항도 지금 이렇게 해놓고 0항은 0으로 총괄시켜 놓고 자, 5가 들어옵니다. 여기 5가 들어와요. n이 5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죠? 그러면 이쪽 반복을 쭉 돌리지. 자, 이때 F, 여기 이게 F예요. F 배열 1번째에다가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번째부터는 이전항 두 항을 덧셈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 더해서 1 구해지고 이거 더해서 2 구해지고 이거 더해서 3 구해지고 이거 더해서 5까지 구하고 이때의 F배열 n번째 값을 출력하면 구해진다. 여기서 이미 구한 것, 이미 구해진 것들을 배열에 저장하고 요 항을 구할 때 이미 저장된 값들을 이용하죠. 그죠? 이건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동적 계획법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메모이제이션의 장점은 뭐냐면 동적 계획법처럼 이미 구해진 값을 배열에 저장하는 건 똑같아요. 배열에 저장합니다. 이것도. 배열에 저장하지만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점화식을 그대로 재기적으로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점화식을 그대로 재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재기 함수를 그대로 써요. 재기 호출을 하되 한 번 호출된 것은 그 결과를 메모에 둠으로써 중복 호출을 최소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메모이제이션인데 요 코드가 여러분들 교재랑 조금 좀 달라요. 이게 맞습니다. 이거로 고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F 배열을 0으로 초기화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F 배열이 0으로 초기화된다. 초기화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임의 F 배열 요소 i번째의 요소가 0이란 얘기는 뭘까요? i번째 항이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값입니다. 초기화 값이. 그래서 항상 메모이제이션 할 때 저 0으로 초기화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문제에 따라서 봐야 돼. 일단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임의 항의 값이 0인 경우가 없죠. 0번째 항만 0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경우가 없잖아. 그지?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fi 값이라고 하는 건 n번째 항의 피보나치 수열의 값인데,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항의 값인데, 이게 0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0이야. 이게 0이다라는 얘기는 아직 i번째 항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0이야. n번째 항이 0이야. 그러면 아직 구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n이 1이거나 2면 그 위치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fn에다가 재교출한 결과, 이 재교출한 결과 두 가지를 덧셈한 결과를 fn에다 구해지고, 이걸 최종적으로 fn 값을 리턴하게 되면 최종적인 피보나치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그냥 재규와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죠? 그러나 상당히 절약됩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코드랑 같이 좀 보세요. 코드랑 같이 좀 보세요. 무슨 코드냐면 메모이제이션 코드랑 같이 한번 보세요. 일단 F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F 배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 0으로 초기화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F의 I 값은 뭐예요? 이거는 i번째 항의 값이죠? 피보나치 수열의 i번째 항의 값. 피보나치 수열의 i번째 항의 값이에요. 아직 전혀 구해지지 않은 거야, 지금.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첨자고요. 0, 1, 2, 3, 4, 5. 뭐 여기까지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이 예를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에 지금 메모이제이션 코드가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 그 메모이제이션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5. 일단 fn이 자, 5가 들어와요. O 값이 지금 현재 뭐예요? 0이죠?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if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현재 n 값이 1이나 2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래로 들어와서, 자, 이렇게 돼요. 피보, 정확하게 피보 3에 O 값이 됐을 때, 자, 피보 3에 4 플러스 피보 3에 3 이렇게 재교출되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피보 3에 4부터 봅시다. 피보 3에 4 0이죠? 아직 구해지지 않았네. 그럼 얘는 다시 또 어떻게 될까요? 피보 3에 3 플러스 피보 2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부터 재교출할까요? F3 아직 0이네요.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피보 2 플러스 피보 1이죠? 다시 또 재교출됐을 때 n 값이 1 또는 2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얘가 결국 뭐가 돼? 얘가 F2에다가는 뭐를 집어넣어? F2에다가는 1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그 값을 리턴하죠.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return fn 하니까 이 는 값을 return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1. 그러면 1에다가 1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그 값을 return 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덧셈한 결과가 1로 들어오지. 여기로 오죠. 그죠? 여기로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이 덧셈한 결과를 어디다 저장해요? 그 S에 보면 FN에다 저장하지. 돌아왔을 때 FN은 F3입니다. F3에다가 뭐를 저장해요? 2를 저장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리턴합니다. 얘가 이거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봅니다. 다시 또 피보 2를 또 재교출하지. 재교를 호출할 때 F2 값을 한번 봅니다. 지금 1로 바뀌었죠? 그럼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것만 리턴해요. 그럼 얘가 뭐가 돼? 1 되겠네. 그럼 덧셈하죠? 덧셈한 게 1로 오겠네. 자, 덧셈한 그 결과 3을 어디다 저장해? F4에다 저장하고 그 값을 다시 또 리턴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이것도 재교출해야 되지. 그지? F3 봤더니 0이 아니네? 그럼 이 값을 그냥 바로 리턴하죠. 됐어요? 그럼 이 덧셈한 결과를 어디다 저장해? 여기다 저장하고 이 값을 리턴하죠. 됐죠? 이게 바로 메모이제이션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쭉 재교출될 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재교출 뭐가 돼야 돼요 여기? 2, 1 뭐 이런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었고 그렇죠? 요것도 재교출하지 않고 바로 구해졌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 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더 그 어떤 뭐랄까 효익이라 훨씬 더 크죠. 응? 불필요한 어떤 계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메모이제이션이.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다음 자, 지금 몇 분이 남았나요? 1분 남았네.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보자. 알겠죠? 다음 시간에 실습해야 된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냅시다.